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복덩이라는 젊은 총각이 살았습니다. 복덩이는 땅 한 조각 없는 아주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었지요. 그런 복덩이가 사는 마을에는 춘자라는 처녀도 있었습니다. 복덩이와 춘자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지요. 복덩이 집에 있어? 춘자 목소리에 복덩이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춘자 왔구나. 이리 들어와. 방으로 들어온 춘자가 삶은 옥수수를 꺼냈습니다. 따서 바로 찐 거야. 어서 먹어봐. 그래 알았어. 복덩이는 옥수수를 들고 먹어보았습니다. 바로 쪄서 그런지 참말로 맛있다. 맛있지? 이거 다 먹어. 우리 집에 옥수수 많이 따놨어. 복덩이는 춘자가 가져온 옥수수를 앉은 자리에서 3개나 먹었습니다. 그러자 배가 불러오는 것이었지요. 춘자야, 이리 가까이 좀 와봐. 그러자 춘자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오시면 어쩌려고 그래? 아버님은 오후 늦게나 오실 거야. 장에 가셨거든. 아이 그래도 훤한 대낮인데 몰라. 춘자는 몰라 하면서 어느덧 복덩이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복덩이가 기지개를 활짝 피는 것이었지요. 때는 곡식이 무르익어 들판이 황금빛으로 빛날 때였습니다. 아침이면 따사로운 햇살이 드넓은 대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빛 노을이 대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고즈넉한 마을이었지요. 복덩이와 춘자의 사랑은 청춘들의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만 보아도 가슴이 설레고 행복하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배곡같이 순수한 사랑이 어느덧 몇 해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지요. 춘자가 복덩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복덩이 내게 할 말이 있어. 그래 무슨 말인데? 집에서 하기는 그렇고 뒷동산으로 가자. 복덩이는 춘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춘자의 얼굴이 여느 때와 달리 뭔가 심각해 보였지요. 복덩이는 춘자에게 뭔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뒷동산 언덕에 올라서니 춘자가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복덩아, 내 말 오해 말고 잘 들어라. 나도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는데 산다는 것은 말이다.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더라. 땅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 복덩이는 춘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덩이는 눈만 껌벅이고 있었지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지? 내 말 알아들었으면 무슨 말이라도 해봐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디? 그것을 꼭 내 입으로 말해야 알아듣겠냐? 나는 당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먼. 아이고 답답아. 그러니까 내 말은 너하고 나하고는 부부가 될 수 없다는 말이야. 복덩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여. 우리가 서로 좋아한 세월이 얼마인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말이여. 그것은 철없을 때 이야기고 너도 생각이 있으면 알 것 아닌가벼. 땅 한 뼘 없는 내가 나를 무엇으로 먹여 살릴 것이냔 말이여. 그리고 네가 나하고 혼인여서 아이들이라도 생기면 애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여. 복덩이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춘자가 혼인을 못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었지요. 아 그거야 몸뚱어리가 성하니깐 어디서든 무슨 일이라도 못할까. 그런디 벌써부터 그런 걱정은 왜 하느냔 말이야. 복덩아, 나는 분명 말했다. 그러니 너도 네 살 길 찾아봐라. 그리고 나는 덕칠이에게 갈 것이야. 덕칠이는 그래도 땅이라도 있으니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것 아니겠어. 춘자는 할 말을 다하고 발길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복덩이는 돌아서 가는 춘자의 뒤통수에 대고 말했지요. 야 춘자야 그러고 가면 나는 어떡하냔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너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나는 이제 어떡하느냔 말이야. 춘자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언덕 너머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지요. 춘자의 모습이 사라지자 복덩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춘자가 언제 저렇게 변한 것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구먼. 복덩이는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언덕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요. 복덩이는 그 후로도 춘자를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춘자는 복덩이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었지요. 결국 복덩이는 춘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영영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복덩이도 느낄 수가 있었지요. 복덩이의 가슴은 찢어지고 또 찢어졌습니다. 이게 다 그놈의 땅 때문이여. 땅이 없으니 춘자도 떠나버린 것이지. 복덩이는 땅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땅만 있었어도 춘자가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해 반쪽이 되어버린 복덩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버렸지요. 아이고 이놈아 어쩌다 병에 걸린 것이야? 복덩이가 온몸이 벌겋게 물들어 있고 용광로처럼 뜨거워 땀을 뻘뻘 흘리자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나니 서서히 복덩이에 열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니 복덩이의 몸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놈아 죽었다 살아났구나. 어서 밥 먹고 기운 좀 차리거라. 아버지는 손수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그러자 복덩이는 일어나 앉아 아버지가 차려온 밥을 먹었지요. 그리고 밥을 다 먹은 복덩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는 돈 벌러 갈 것이구먼요. 돈 많이 벌어서 땅을 살 것이어요. 그래 그리하거라. 이 조그만 시골에서는 평생을 살아도 땅 한 뼘도 가질 수가 없다. 나도 젊어서 그랬어야 했는데 너라도 그리해보거라. 그리하여 며칠 후 기력을 찾은 복덩이는 아버지에게 큰절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복덩이는 한양으로 향했지요. 복덩이는 가진 돈이 없으니 가다가 밭에서 일해주고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은 아무 곳에서나 잤지요. 그렇게 달포가 되어 복덩이는 한양 성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한양은 별천지였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와집에 처음 보는 것들 천지였습니다. 복덩이는 일꾼이 필요한 곳이 보이면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다 보니 계속 퇴짜를 맞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먹지 못해 기력이 다한 복덩이는 어느 집 담장 아래에서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지요. 복덩이는 무슨 일이라도 닥치는 대로 해보려 하였지만 경력 없는 사람을 써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덩이는 밥도 못 먹고 쓰러져 잠이 든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총각, 정신 좀 차려보시오. 이런 곳에서 자면 어떡해요? 박대감짐 여종 점순댁이 새벽 일찍 밭에 가다가 담장 아래 복덩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복덩이는 무의식적으로 배고프다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저런, 먹지 못해 쓰러졌구먼. 어서 일어나 따라오시구려. 점순댁은 복덩이를 잡아 끌고 기와집 대문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지요. 잠시만 기다리더라고. 내 후딱 밥을 챙겨올 테니. 방문을 닫고 나간 점순댁은 잠시 후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자 어서 밥을 드시게. 그리고 나는 밭에 다녀와야 하니 밖으로는 나가지 말고 방에만 있어야 하네. 점순댁도 가난 때문에 어린 아들을 떠나보낸 아픔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아들의 병을 치료하지 못해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점순댁도 돈 벌러 한양으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복덩이를 보고 남의 일 같지가 않았던 것이었지요. 고맙구먼요. 지걱정 마시고 얼른 다녀오셔요. 점순댁이 나가자 복덩이는 밥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밥이다 보니 아주 꿀맛이었지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밥을 다 먹은 복덩이는 몸이 노곤해지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한숨 푹 잔 복덩이가 소피가 마려운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복덩이는 빼꼼히 방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마당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덩이는 변소간을 찾아 소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려는데 안채 쪽에서 쿵 소리가 나는 것이었지요. 깜짝 놀란 복덩이는 얼른 안채 쪽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웬 여인이 마루 밑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복덩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아씨, 괜찮으신가며? 아씨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복덩이는 무척 당황스런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집안에 아무도 없어. 복덩이가 사람을 아무리 불러봐도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복덩이는 얼른 여인을 업었지요. 그리고 무작정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의원 집을 물어물어 찾아갔지요. 조금 지나면 깨어날 것이네. 허나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구먼. 그런데 무슨 병이 있는 것인가요? 몸이 허약한데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 충격을 크게 받은 것 같구먼. 의원의 말을 듣고 복덩이는 아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씨는 가냘픈 몸매에 무척 청초한 모습이었지요. 복덩이의 심장이 떨릴 만큼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지요. 복덩이는 순간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니 아씨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의원집이구먼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온 거죠? 아씨께서 마루에서 떨어져 쓰러진 것을 지가 업고 왔구먼요. 아씨는 처음 보는 총각이 자신을 업고 왔다고 하자 복덩이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업고 오셨나요? 아씨가 그리 말하자 복덩이는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못 말하면 자신을 도와준 점순댁이 혼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무래도 아씨를 구하라고 하늘님이 저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복덩이 말에 아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가 뭐 한 게 있다고요? 그나저나 어서 빨리 나으셔야죠. 그런데 아씨는 의식이 깨어났으나 걷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허약한 데다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걸을 힘조차 없는 것이었지요. 아씨 지등에 업히셔요. 지가 업고 가겠구먼요. 올 때도 힘들게 업고 오셨는데 갈 때까지 힘드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지가 가진 것은 힘뿐인데 이런 때 안 쓰면 언제 씁니까요? 그러니 걱정 말고 업히셔요. 복덩이의 성화의 아씨는 복덩이 등에 업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지요. 아이고 얘야, 또 쓰러진 것이더냐. 어서 이리 따라오거라. 외출했다가 돌아온 박대감은 자리에 며느리가 없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복덩이가 며느리를 업고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박대감은 복덩이를 데리고 아씨방으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복덩이는 아씨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아씨를 내려주었지요. 아이고 아가야, 내 몸이 이리 허약해서 어찌하노. 그래 의원은 뭐라 하더냐. 의원은 잘 먹고 푹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느냐. 내 점순댁한데 일러둘 테니 먹는 것 좀 신경 써서 잘 먹거라. 알았어요, 아버님. 박대감은 아씨에게 할 말을 마치고 복덩이를 보았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며느라이가 무사할 수 있었구만. 헌데 자네는 누구인가? 박대감의 질문에 복덩이는 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엇라 말해야 할지 무척 당혹스러웠지요. 그 총각은 지 머나먼 친척이구먼요. 밖에서 돌아오던 점순댁이 마침 박대감의 말을 듣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허, 그러느냐. 때마침 자네가 왔으니 망정이지. 나도 없을 때 며느라이가 쓰러져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 자네는 무슨 일을 하는가? 지는 일거리 찾아서 한양에 왔습니다요.
그래, 일거리는 찾았느냐? 아직이구먼요. 박대감은 복덩이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에서 일해보거라. 그렇지 않아도 남자 일꾼이 필요했는데 내가 하면 되겠구나. 아이쿠 감사합니다요. 지갑뼈가 부스러져라 일해보겠습니다요. 이복의 점순댁, 앞으로 바깥일은 복덩이에게 맡기고 자네는 집안일 하면서 며느라이 좀 신경 써 주시게. 알겠구먼요, 대감나리. 그리하여 복덩이는 박대감 집에서 머슴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먹고 자는 것은 해결이 되었지요. 복덩이는 하늘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아시마님을 매일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지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세경을 모아 고향 마을에 땅 살 생각에 복덩이는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렇게 신이나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복덩이는 땡볕에서 열심히 일하고 산속 개울가에서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산딸기가 탐스럽게 익어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덩이는 몸이 허약한 아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리하여 복덩이는 산딸기를 잔뜩 따 광주리에 담았지요. 그리고 아씨방을 찾아갔습니다. 아시마님 집 복덩이구먼요. 왜 그러느냐? 지가 아시마님 주려고 산딸기를 따왔습니다요. 그러니 잠시 들어가겠구먼요. 복덩이는 산딸기를 가지고 아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산딸기가 정말 탐스럽게 잘 익었구나. 아씨는 일어나 자리에 앉아 복덩이가 가져온 산딸기를 먹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달고 상큼하게 맛있는 것이었지요. 내 덕분에 산딸기를 다 먹게 되는구나. 참으로 맛나다. 그렇지요 참말로 맛있지요. 산딸기는 아직도 많으니 지가 일하고 오면서 매일매일 따오겠구먼요. 그러니 아시마님은 많이 드시고 어서 몸이 건강하셔요. 아시마님이 산딸기를 맛있게 먹는 것만 보아도 복덩이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복덩이는 여름 내내 산딸기를 매일매일 따다 아시마님에게 주었지요. 그리고 일 마치면 산딸기를 찾으러 산속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아시마님이 산딸기를 좋아하니 복덩이는 산딸기 찾아다니는 것도 무척 즐거운 것이었지요. 그렇게 매일매일 산딸기를 찾아다니던 어느 날 복덩이는 산삼 한 뿌리를 발견하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귀한 산삼이었지요. 아이고 산신령님 감사합니다요. 산삼까지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요. 복덩이는 신이나 산삼을 가지고 아시마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시마님 오늘은 지가 무엇을 가지고 왔게요? 또 산딸기를 가지고 온 것 아니냐? 아니구먼요. 히히. 짠, 이것 좀 보셔요. 오늘은 지가 산삼을 가져왔구먼요. 그러니 어서 드셔요. 아니, 이리 귀한 것을 내가 먹어도 되겠느냐? 나보다도 아버님을 드려야 할 것 같구나. 지도 처음엔 그리 생각했구먼요. 헌디 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산삼이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은 대감님이 아니고 몸이 아픈 아시마님이 맞구먼요. 그러니 지가 보는 앞에서 어서 드셔보셔요. 아시마님은 복덩이 성화에 못 이겨 산삼을 먹었습니다. 좀 쓰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만 하구나. 이제 되었느냐? 그럼요 지는 아씨가 잘 먹는 것만 보아도 기분이 좋구먼요. 아시마님은 복덩이가 자신을 챙겨주는 것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왠지 좋았습니다. 죽은 서방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이제는 복덩이에게서 다시 받는 것만 같았지요. 그래서였을까요? 가을이 되니 아씨의 건강이 무척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얘야, 내가 그렇게 걸어다녀도 괜찮은 것이냐? 네, 아버님.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기운이 없지는 않아요. 아이고야, 정말 하늘이 도왔구나. 내가 걷는 모습을 보니 내가 다 기쁘단다. 박대감은 며느리가 걷는 것을 보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죽은 아들과 서로 사랑한 며느리는 시집을 오기 전부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혼례를 치르고 3년도 안 돼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충격을 크게 받아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때부터 며느리는 혼자이므로는 변소간도 못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혼자 걷는 것을 본 박대감의 두 눈에는 이슬이 맺히는 것이었지요.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아픈 너 때문에 저승도 맘대로 갈 수가 없었느니라. 아버님 이제 제 걱정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렇게 아씨의 건강이 돌아오자 집안은 무척 밝고 환해졌습니다. 아씨가 마당에만 서 있어도 온 집안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었지요. 복덩이는 그런 아씨를 보며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그렇게 박대감 집은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이 되었지요. 아니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포도청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지요. 박대감 집에 있으시오? 대감님은 왜 찾으시는지요?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를 할 게 있소이다. 잠시만 기다려 보시지요. 점순댁은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님, 포도청에서 웬 사람들이 나왔구먼요. 점순댁이 말하자 박대감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어찌 찾는 것이오? 고발장이 들어왔으니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무슨 고발장이 들어왔다는 것이오? 가보시면 압니다. 박대감은 도포를 걸치고 포도청 사람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복덩이가 일 마치고 돌아오다 그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아니 대감날이 무슨 일이 있으신감요? 별일 아니다.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구나. 그렇게 박대감은 포도청 사람들과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박대감이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걱정이 된 아시마님이 복덩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냐? 그러게요. 대감날이가 가시면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뭔가 일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스럽구나. 아씨, 마음이 정 불안하시면 지가 한번 알아볼까요? 내가 알아볼 수는 있겠느냐? 뭐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지요.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알아볼 수만 있다면 좋겠구나. 알겠습니다요. 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번 알아보겠구먼요. 아시마님이 아버님 걱정을 하자 복덩이는 아씨를 위해 뭔 일인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곧바로 포도청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포도청 입구를 지키는 포졸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우리 대감님께서 오셨는데 아시마님이 걱정이 많습니다요. 그러니 대감님 소식만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얘가 어디라고 찾아온 것이냐? 저리 썩 꺼지거라. 박대감님 소식을 알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구먼요. 아니 이놈이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 포도청 입구를 지키는 포졸은 복덩이에게 썩거지라며 엄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복덩이는 뒤돌아 나와 멀찍이서 포도청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청 주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들어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멀찍이서 입구를 살피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살피다 보니 끼니 때마다 밥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나르는 사람들은 조사도 않고 곧바로 들여보내는 것이었지요. 그래 저것이야. 포졸들이 하루에 2번 교대를 하는데 그 누구도 밥을 나르는 사람은 잡지도 않는구먼. 그리하여 복덩이는 다음 날 다시 찾기로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순댁, 내일 지한테 밥 좀 싸주셔요. 아니 갑자기 밥은 왜 싸달라는 것이야? 아시마님이 대감님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데 포도청으로 들어가 볼 방법이 그것밖에 없구먼요. 그러다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아시마님이 저리 걱정하시는데 지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감요. 그리하여 복덩이는 다음 날 점심때가 되어 광주리에 밥을 싸서 포도청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밥을 나르는 한 무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얼른 포도청 입구로 달려갔지요. 아니, 너는 처음 보는 아이구나. 포도청 입구를 지키는 포졸이 복덩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지는 새로 온 지 얼마 안 되었구먼요.
헌디 한 사람 몫을 빼놓고 가는 바람에 지가 부랴부랴 챙겨왔습니다요. 그래, 그럼 어서 들어가 보거라. 그리하여 복덩이는 포도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포도청 안으로 들어간 복덩이는 어디서 어떻게 대감님을 찾아야 할지 무척 막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밥을 나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러자 그곳은 옥사였는데 죄인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복덩이도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러자 옥사를 지키는 간수들도 밥을 들고 온 복덩이를 잡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복덩이는 밥을 들고 옥사에서 대감님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끝자락방에 박대감님이 눈에 띄는 것이었지요. 대감님 집 복덩이구먼요. 아니, 내가 이곳은 어떻게 들어온 것이냐? 아시마님께서 대감님 걱정이 많습니다요. 그래서 어찌된 것인지 알아보러 지가 와봤구먼요. 어쨌든 잘 왔다. 나가는 대로 이판대감을 찾아가서 내가 포도청에 갇혔다 말하거라. 그리고 서대감이 날 모함한 것 같다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이다. 알겠습니다요. 지가 가서 꼭 그리 전하겠습니다요. 그리고 지한테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감요? 박대감은 고개를 한번 갸우뚱하고 다시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나 혹시나 해서 말해주느니라. 서대감이 나를 모함할 때 내가 써준 문서를 위조한 것 같더구나. 그러니 내가 써준 진짜 문서만 찾으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까짓것 지가 한번 해보죠 뭐. 설마 잘못된다 한들 죽이기 하겠습니까요? 그렇다면 내 방 좌탁 아래 작은 상자를 한번 열어보거라. 그곳에 진본과 같은 문서가 하나 있느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같은 문서를 찾으면 되느니라. 박대감은 금지된 면회를 밥을 들고 찾아온 것을 보고 복덩이가 왠지 신통방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박대감은 자신을 찍어내려 서대감이 위조한 진본문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지요. 복덩이는 포도청을 나와 곧바로 이판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박대감 일로 왔다 했느냐? 그렇습니다요. 박대감님께서 지금 포도청에 갇혀 있다고 이판대감께 전해달라 했구먼요. 멋이야, 기어코 일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그래, 그 말 말고 또 다른 말은 없더냐? 다른 말은 지한테 한 말인데 서대감이라는 분이 박대감님이 써준 문서를 위조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요. 기어코 서대감이 일을 벌였구나. 헌데 진본이 있어야만 가짜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로다. 그럼 지가 진본을 찾아오면 박대감님은 면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요? 진본만 있으면 당연히 면죄가 되느니라. 헌데 내가 진본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놈이 목숨 걸고 한번 해봐야지요. 허헉, 그러다 너까지 잘못될 수 있느니라. 서대감 뒤에는 주상이 친애하는 대군이 있느니라. 그러니 잘못 걸리면 목이 떨어질 수도 있느니라. 지는 목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대감님을 걱정하시는 아시마님을 위해서라도 지는 진본을 꼭 찾아낼 것이구먼요. 아무튼 조심하거라. 그리고 진본을 찾으면 얼른 내게 가져오너라. 알겠습니다요, 대감. 이판대감의 집을 나온 복덩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면서도 복덩이는 생각이 많은 것이었지요. 가짜 문서를 만들어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는 서대감이 무척 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복덩이는 박대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좌탁서랍에서 박대감이 말한 문서를 꺼냈지요. 그리고 문서를 품속에 깊이 넣어놓고 물어물어 서대감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서대감 집을 살피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서대감의 집에는 입구를 지키는 사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도 사병들이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 서대감 집은 포도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들어갈 방법을 찾던 어느 날 서대감 집에서 나오는 여종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잔칫날 몇 사람이나 올래나? 작년에도 한 200여 명 왔었지 아마. 그럼 음식은 이번에도 200명분을 준비하면 되겠구먼.
여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덩이는 순간 무엇인가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복덩이는 다음날 손수레와 큰 항아리를 준비하였지요. 그리고 잔칫날 당일 항아리를 수레에 싣고 가 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복덩이는 수레를 끌고 서대감 집으로 향했지요. 그러자 서대감의 집 앞에는 가마를 타고 온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너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수레에 실린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술이구먼요. 술이 모자랄 것 같다고 해서 한 술에 더 가져왔습니다요. 그러자 입구를 지키는 사병이 술독을 열고 표주박으로 술을 떠 마셔보는 것이었습니다. 어허, 술맛이 좋구나. 어서 들어가 보거라. 그리하여 복덩이는 술독을 실은 수레를 끌고 서대감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집안에는 일하는 사람들과 손님들로 북적였지요. 그리하여 복덩이는 다른 술독이 있는 부엌 쪽으로 수레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술독과 나란히 술독을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모든 술독에 잠자는 약을 타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레바닥에 숨겨온 보따리를 가지고 변속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갓을 쓰고 양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양반으로 위장한 복덩이는 다른 양반들 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 술과 음식을 먹는 척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방을 주시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두 시즌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서대감과 손님들도 해롱해롱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덩이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봤지요. 그렇게 한참을 찾다 보니 서대감 자리 옆 좌탁서랍에서 똑같은 문서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복덩이는 가져온 문서와 대조를 해보았지요. 그랬더니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복덩이는 얼른 문서를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판대감을 찾아갔지요. 아니 정말로 내가 진본을 찾아온 것이냐? 그렇구먼요. 이것이 진본입니다요. 복덩이에게서 진본을 받아본 이판대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참으로 신통방통하구나. 어찌 머슴이 이리도 능력이 출중한 것이냐? 일단 너는 돌아가 있거라. 내 주상께 소상히 밝히고 박대감의 누명을 벗길 것이다. 알겠습니다요, 대감. 정말 고맙습니다요. 복덩이는 이판대감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마님을 찾아갔지요. 그래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진본을 찾아서 이판대감께 갖다 드렸구먼요. 그러니 박대감께서는 곧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요. 그래 내가 참으로 큰일을 하였구나. 아씨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서방이 죽고 아버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었는데 아버님마저 잘못되는 것 같아 가슴이 무척 아팠었지요. 그런데 복덩이가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박대감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어서 오시어요 아버님. 고생이 많으셨지요? 그래, 내가 걱정이 많았겠구나. 이제는 염려 말거라. 복덩이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되었단다. 복덩이 내가 참으로 수고 많았다. 지가 뭐 한 게 있남요. 대감께서 지은 죄가 없으니 당연히 나오셔야죠. 그날만은 박대감이 기분이 좋아 호탕하게 껄껄 웃었습니다. 서대감이 날 찍어내려다. 되려 서대감이 사탈관직 당하고 쫓겨났다. 덕분에 대군도 무척 난처하게 되었지. 따지고 보면 머슴 하나가 정승모가지를 날린 것 아니냐. 하하.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내게 온 것이냐. 하하. 어디 그뿐이냐. 내겐 평생의 숙적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서대감이 복덩이 손에 날아가다니 내가 다 홀가분하구나. 하하. 세상은 참으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하하. 박대감은 복덩이를 끌어안고 진짜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무척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점순댁, 오늘은 우리가 잔치를 열어야겠다. 오늘은 격식을 따지지 말고 우리끼리 한상에서 신나게 놀고 마셔보자꾸나. 하하.
알겠습니다요, 대감나리. 아시마님은 아버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복덩이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생긴 일이었지요. 복덩이 덕에 자신의 건강도 무척 좋아졌고 대감께서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니 복덩이는 말 그대로 진짜 복덩이였던 것이었지요. 그날 밤 박대감 집에서는 조촐하게 잔치가 열렸습니다. 박대감과 며느리 그리고 여종과 머슴이 한 상에서 술과 음식을 나누었지요. 기분 좋게 술을 마시던 박대감이 술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 이미 알고 있었느니라. 며느라이의 건강이 좋아진 것도 복덩이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하여 내 죽은 아들 대신 복덩이를 아들로 삼을까 하노라. 내 아직 죽은 아들을 잊지 못해 호적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느니라. 복덩이는 나이도 같으니 그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이고 대감날이 지가 어떻게 그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요?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그리고 내가 떠나고 없으면 우리 며느라이를 누가 지켜줄 수 있단 말이냐. 복덩이라면 내가 없더라도 며느라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든다. 그러니 복덩이는 내 죽은 아들 대신 며느리를 평생 지켜주거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니라. 그래야 내가 죽을 때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복덩이도 아시마님도 점순댁도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대감의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몸이 허약한 며느리 아시마님 때문에 박대감은 걱정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덩이라면 이제 박대감도 안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박대감은 입이 마른지 술 한 잔을 들이키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라이 내 생각은 어떻느냐? 아시마님은 훌쩍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바다와 같았지요. 그리고 아시도 복덩이라면 싫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덩이였기에 더 좋았지요. 너도 싫지는 않은 것 같구나. 그럼 이제 내 재산은 복덩이에게 상속될 것이다. 그리고 한양에서는 주변에 보는 이들도 많으니 복덩이와 며느라이는 복덩이 고향마을로 내려가서 살 거라. 그리하여 복덩이는 엄청난 정승대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덩이는 아시마님과 고향마을로 내려갔지요. 아버지 이분이 제 색시구먼요. 그러니 절 받으셔요. 아이고 지체 높은 양반아씨 같은데 내가 절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구나. 복덩이는 고향마을에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또 고향마을의 땅을 죄다 사들였습니다. 이제 고향마을에서는 복덩이 땅을 밟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지요. 평생 땅 한 뼘 없어서 수모를 겪고 밥 굶던 기억 때문에 복덩이는 땅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이보 부인, 오늘은 지가 부인을 업고 뒷동산에 올라갈 것이구먼요. 아이 서방님도 부끄러워요. 이제 저는 혼자서도 산을 얼마든지 오를 수 있어요. 지가 혼이 나면 소원이 하나 있었구먼요. 지 색시를 업고 뒷동산에 오르겠다고 맹세를 했었습니다요. 그리하여 복덩이는 아시마님 아니 이제 부인이 되었으니 부인을 업고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부인, 지가 고향을 떠날 때는 정말 막막했었구먼요. 헌디 지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부인 때문이어요. 그러니 부인은 지에게 복덩이구먼요. 저도 서방님을 만나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서방님은 저에게 복덩이여요.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덩이라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척 행복하였지요. 그런데 먼 발치서 두 사람을 보면서 눈물 짓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복덩이를 발로 찬 춘자였지요. 복덩이가 땅 한 뼘 없다며 발로 차고 덕칠이한 데 갔는데 이제 춘자는 복덩이 땅을 밟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마을에서 제일 큰 대궐 같은 복덩이 집을 지날 때마다 춘자는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복덩이를 찾던 언덕 위에서 복덩이와 배곡같이 예쁜 색시가 웃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 춘자야, 여서 뭐요? 춘자 서방 덕칠이가 언덕 위를 보고 있는 춘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뭐 하긴 뭐 한다고 그려. 니는 어째 내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 뼘 있는 땅을 복덩이에게 홀랑 팔아버린 것이여. 아, 그거야 시세보다 2배나 처준이 안 팔면 손해 아닌가벼. 에라이 못난 놈아. 이제는 땅도 없으니 허구한 날 남 일이나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벼. 아이고 내 팔자야. 앞으로 니는 내 눈에 띄지도 말거라. 아니,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눈에 안 띌 수가 있느냐 말이오. 옛말에 원하소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부른다는 뜻이지요. 나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복이 따른다는 의미랍니다. 복덩이처럼 말이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